그 모른다는 자각 그 제가 계속 걸리는데요. 예. 그 모른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게 어떤 사실을 알기 때 어떤 사실 경험 이게 사실의 경험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규정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된다. 이게 더 바른 표현 아닌가요? 그러면 모름이 아니죠. 그럼 모름이 아니에요. 자, 그럼 모름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럼 모름이 없는 거지. 이게 사실의 경험 상태라는 게 마치 뭐 연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가 뭔지가 이게 뭐 연기를 몰라도 경험은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실제 경험이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저도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알미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 알미 경험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들이 경험되지 않는다.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알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이 아니다.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뭐 연기를 알고 이게 공하다는 걸 알고 알아서 이런 경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런 경험이 되는 게 그런 것을 다 알아야 그런 경험이 된다고 누가 이야기했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사님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모른다는 사실이 뭐예요? 요걸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사실이 뭐예요? 모른다는 사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어떻다라고 딱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자각, 그 자각이 일어나는 그 원인, 인연이, 인이 결국은 한 번이라도 이 사실이 그러니까 경험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거사님은 항상 뭐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내가 막 잘났다고 토론해서 이겨보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고 다음부터는 견해를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는 조건이 될 수 없고 한 번이라도 문득이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문득 이 경험 사실 이게 느낌과 이 촉감 이게 경험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걸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됐는 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경험에 연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그리고 그 경험에 연계해서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에서 연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사실의 자각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실의 자각이라고 하는 이렇게 경험이 되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그게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게 내가 모른다라는 어떤 그 자각은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봐요.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라고 그럴까? 사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띠는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띠는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다고요?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응?
경험적으로 경험되는 게.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험 몰라. 아, 경험 뭐. 사티를 이 책에서 받고 저 책에서 받고 하여튼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사티란 말이 나오니까 사티는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티가 이런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티는 이런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연히 다른 책들을 다른 걸 보다 보니까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내가 읽은 그 사람의 견해였고 또는 뭐 그런 거였고 이 사람 또 달랐어. 그럼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자 사티라고 하는 실제 경험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내가 그때 드는 생각대로 사티는 이래라고 그렇게 규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람인가? 단지 그건 내가 실제로 모르면서도 막 아는 것처럼 그랬던 것이 그런 것이 뿐이지 않느냐는 자각이 그런 자각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어. 또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 그럴까? 뭐 삼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또 삼매란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이 또한 이거 맞는지 틀린지 내가 모르겠어 사실은. 생각은 드는데 삼매는 이런 거야라는 지금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 삼매라고 하는 가르치는 그 실제 경험이 어떻게 하는지는 나는 아예 몰라. 아예 지금 그런 인식이 없어. 그런데 과거 사티에 대한 그런 경험 때문에 야 이거 정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의심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은 일어났지만 생각들은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졌어. 자, 요러함을 무지의 자각이라 이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즉 그렇게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단지 그거예요. 사실에 대한 실제 경험이 어떠함인가? 그런 경험에 대한 그것이 근거로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도 전혀 없고 기억도 없는데 만약에 정말 사실에 대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사실이라는 그것이 연기돼서 사실이 어떠합니다라고 이렇게 드러나겠지. 그렇게 확인되는 거죠. 뭐라고 확인돼? 아니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전에 어떤 뭐 문득이라도 한 번에 그런 한 번의 어떤 그런 경험이 이 보이는 순간에 들리는 순간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대로 기억으로 작용이 해서 이 사실이 무엇인 이 경험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확인된다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 경험이 사실이 어떠함인지로 경험되는 거지 모른다라고 경험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뭐 경험을 안다는 거지. 이 경험 자체가 뭐 이를테면은 연기돼서 그렇다. 이런 자각까지는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경험이 하나의 경험이면은 네. 안 일어나겠지만은 그렇죠. 네. 경험 이런 경험이 있다 보면은 자, 연기라는 말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지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것을 지혜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경험이라면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경험이 돼서 자명하지 않은 자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이때의 경험도 수행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은 역시 아직도 뭐예요? 자명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 사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명하지 않은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근데 경험이 뭔지는 분명하잖아요. 경험이 뭔지는 분명해? 그렇죠. 경험이 뭔지가 분명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경험이 뭔지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뭔지가 분명하다라면은 자 지금 이 경험이 어떠함인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모른다는 경험이 아니라 경험이 어떠함인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 연기라고 말하든 안 하든 이거는 별개 제쳐두고 어쨌든 권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만약에 최초의 경험이었다, 사실 경험이었다, 제가 얘기하는 사실 경험이었다면은
이 한 번의 경험으로 이전 경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자명하지 않잖아요. 자, 그거는 물론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네. 그 앞에 수없이 착각의 경험들에서 자각의 경험이 있는 거니까. 자, 그 경험에서 가령 예를 들면은 의보사가 두 번째 경험은 어떤 거였냐 하면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의문이 났어요. 그 전에 나는 안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그것이 새로운 의문으로 떠올랐어요. 그 아산차 센터에 있을 때의 그 아산차 책을 읽다가 떠올랐는데 갑자기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고 했지? 그 전에 안다고 생각했을 때 이해는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전에 안다라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는 나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했잖아요. 옛날 그런 말들을 지금은 전부 모르겠다라고. 응? 옛날에 안다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지금 나한테는 모르겠다라고. 와닿지를 않는다고. 옛날에는 이거 먹으면서 야 참 오묘한 맛이네 그러면은 나는 그 맛을 안다라고 생각됐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이해였는지는 모르겠어. 기억이 나지도 않아.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말들을 안다라고 생각했지 그걸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새삼스럽게 도대체 이게 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라는 의문 상태가 되어졌어. 그러면서 저는 어떤 문득 그런 게 일어났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이다, 우주 만물 만상이라는 것이 작용과 작용이 드러남일 뿐이구나. 그거니까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렸어. 단지 그건데, 단지 그것일 뿐인데, 단지 그 말로서는 그럴 뿐인데, 그냥, 작용과 작용의 드러남인 현상일 뿐이구나. 라는 단지 오해였는데. 근데 그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 들렸을 때, 말로 들으셨는지, 글로 보였지. 글로 보셨을 때, 그때의 그 사실 경험이라는 것은 단지 보임이었고, 그 보임에 의해서 그 만약에 어떤 자각이 일어났으면 자각이라는 건 어떤 그 생각의 다른 형태의 그리고 그건 자각이 아니지. 그냥 의문이지. 의문이 들었던 거지. 의문이 들었다고? 그렇지. 의문이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모르겠다가 된 거지. 그럼 그게 즉각적으로 자명해진 게 아니고 그때 의문이 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그로부터 며칠인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문득 아침 그때 거기는 이제 새벽 예불을 하니까 새벽에 이렇게 이제 새벽에는 내가 팔팔하지. 저녁에는 좀 기분을 사먹이지만은 나 라이프 스타일상 그러니까 내가 절에 잘 어울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침 예불 시간에 들어오기가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드는데 나는 새벽 되면 팔팔하니까 예불 시간에는 팔팔하니까 나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먼저 가서 이제 가면은 이렇게 이제 행선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행선할 때 문득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지 그런 것은 기억도 나지도 않아요. 근데 별로 오래지는 않는 것 같아. 왜냐면은 그때가 거의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을 그 무렵이니까 한 달 반 좀 되기 전에 그랬을 테니까 하여튼 분명히 기억되는 것은 그런데 작용과 현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 기억. 그러니까 왜 작용이란 말이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것도 특별히 작용이란 말을 한글을 안 봤으니 그때는 한글을 보고 전부 다 영어로 봤으니까 영어에 작용이란 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한글 책이 없는데. 신기하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딱 그 두 단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자각입니까? 근데 그 자각 이전에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라는 글귀를 보기 전에는 답답함이 없었습니까? 다른 답답함이 없지. 답답함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요. 왜? 나고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왜? 나도 아니 뭐 있어요. 거기서 뭐 특별히 뭐 그럴 일이 뭐가 있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 그 의문이 보면 다 안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의문이 안 들었다고요. 다른 의무 든 거 없었어. 다른 의무 든 거 없었어. 자, 어쨌든 이 뭐라고 그럴까? 그때도 뭐 연기니 뭐니 이런 생각 든 적이 없어요. 근데 거사님이 생각은 들지 않더라도 절 공부도 좀 절에도 좀 계셨고 이전에 어떤 뭐 책은 안 보셨다고 하지만 불경도 좀 보셨을 거고 소승 그 저기 테라와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왜 그 이빠사나 그 호두마을에 있을 때 호두마을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들리는 것도 있었고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기나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셨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 말에서 작용 연기라고 하는 것도 그 앞으로 그냥 말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야 그냥. 단 그러니까 작용과 현상이라는 이 자각이 자명해지면서 모든 뭐 말에서 매입에서 벗어나가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말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 뭐 연기니 뭐니라고 연기. 하는 것은 그냥 그걸 특별히 연기라는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말이 들리면은 어떠함인지가 그냥 알아지더라는 거야 그냥. 뭘 말하는지가 그냥 알아지더라는 거야 그냥. 응? 그러니까 연기라는 말이 그 당시에 떠오른 것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바로 그러한 그 경험에서 그 이후에 연기라는 말이 들리면은 연기라는 말이 어떠함을 연기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그냥. 그 사람 근데 그 사람께서 이제 다 망하시고 이제 몇 년간 이렇게 그냥 계셨잖아요. 그 계시는 동안에 뭔가 공부를 하셨다 아닙니까? 책을 읽든지 뭐 수행센터에 가시든지. 아니요, 수행센터는 호두마을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호두마을에서 일하다가 일하러 사우디에 갔지. 수행하러 간 것도 아니었으니까. 사우디 갔다 와서 이제 뭐 시간도 나고 비행기 티켓도 있고 해서 가서 좀 뭐 이따 오려고 갔던 거지. 그 누구더라 그 있잖아요. 김무엇인지 뭐 하여튼 그분은 공부를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고요. 우선 그 다음에 공부한 거 없어요. 공부하러 수행체 간 것도 없고 그 이후로는 어디 수행체 간 적도 없고. 자선 비슷한 것도 하고. 누구요? 뭐 유튜브에 나와요? 아니, 그 사람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김기태 선생? 예. 저 그분 예.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그분 얘기는 그 산에 들어가서 이 이제 공부를 토굴 같은 데서 많이 하셨대요. 예, 그런 게 많이 쌓이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물리가 확 터진 거라고 그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몰라요. 하여튼 이런 거죠. 우버거사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수행체를 다닌다든 그 다음에는 수행체 다니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수행체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24시간을 수행했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는 그래. 보통 그건 사람이 그래. 태국이라는 미얀마 그렇게 찾아가면서 그렇게 수행이 다닐 수 있습니까? 청가의 정도로 뭔가 있으니까 내가 법인 수행한다고 법인에도 수행한 거지 그 사람이 한게 아니고 법인 수행한 거야. 자, 어쨌든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꾸 이제 말에서 벗어나면 그런데 가령 뭐 연기로 이렇게 자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 경험 실제라는 것이 어떠함인가 분명하면은 거기에서 연기라는 말도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어떠함인지가
자명해지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이게 뭐 연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화두처럼 돼 있었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자각될지 몰라요. 응? 자, 어쨌든 무지 자각, 모른다는 자각인데, 모른다는 자각은 사실의 경험에 기반해서 모른다는 자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삶의 경험의 모순의 자각에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지 자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시켜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라는 끈질긴 질문이에요. 뭐라? 당신은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 똑같은 거기에서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데 어떻게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끈질긴 질문이에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모르겠네 정말 내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러한 무지 자각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내가 안다는 것때 안다라고 규정한 이런 경험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또는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경험에 의해서 규정할 수 없음이지 사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사실이 그냥 알아지는 사실의 경험이지 모른다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경험 상태가 되면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른다는 자각 없이 사실의 경험이 되어질 수 있냐? 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자, 모른다라고 꼭 인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져야 사실이 어떠함인지가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 경험하는 사람이 내가 모른다는 자각이 이 상태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떤 사실의 경험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 상태는 모른다는 규정이 없는 상태가 기반이 됐다. 분명히. 제 경험이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자, 어떤 경험인지 이야기해봐요. 그럼. 아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문득 알아줬어요. 자, 그러니까 그 문득일 때 문득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문득이라는 경험 상태 자체가 그래요. 평소에 내가 있고 저걸 보고 뭐 이런 경험 상태가 아니니까. 당연히 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견이면 바로 정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정견과 정념이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응? 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견이면 바로 정념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문득 규정이 없으면은 그럼 바로 뭔가 자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문득이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아까 뭐 영광님이 어떤 그 깨달음의 저 경험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을 때 문득 규정이 없는 상태가 된 거고, 그죠? 그래서 사실의 경험이 되어졌다. 자, 그거는 영광님이 없는데 그것이 어떠함인지를 우리 생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영광님을 예를 드는 것은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영광님이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물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영광님이 안 계시는데 영광님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다 안 그렇다를 이야기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선사들의 체험담이라든가 깨달음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할 때 보면 보통 문득 다 알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뭐 어떤 분은 갑자기 뭐 온 세상이 밝아졌는 담장 밖의 모든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는. 근데 그 연유를 바로 설명을 못하고 문득이라고 보통 갑자기 뭐 빛이 뭐 보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자 그런데 제가 그 문득이 그 사람들도 그러면 이해는 못하겠지만 저기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어떤 그 경험이 규정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의 경험 상태가 되어진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자, 그 순간 경험을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네. 그 다음에는 어떠한 말과 글이든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도 모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깨달음이지. 그런 말들이 설사 자기 깨달음의 경험으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의 삶에서 모름투성이라면은 그럼 그걸 깨달음이라는 착각 경험이었지 실제 깨달음의 경험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